안녕하세요. 초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에서의 꾸미기 인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번외편으로 사주 간지에서 꾸미기를 좋아하는 인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사부 재생 목록은 크게 사주 메인과 사주 사이드로 되어 있어요. 사주 메인은 정식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사주 명리 해석의 기본이 되는 이론들을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사주 사이드는 아무래도 교과서에서 다루기 애매한 아이템들 또는 다른 관점에서 볼만한 특이한 아이템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있으면 꾸미기를 좋아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지난 청간지지 강의 시간에서 보셨던 간지들의 대표 모습입니다. 몇몇 그림들은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간지의 자의 부분을 보고 또 보면서 체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마다 간지의 자의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간지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으면 꾸미기를 좋아할까요? 우선 천간으로 보자면 양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꾸미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을병정무는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야 하는 글자들이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꾸미기를 좋아할까요? 얼핏 보기에는 꽃이니까 병정이 하니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과론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단연 꾸미기는 을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갑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때이고 을은 이제 기운을 어느 정도 차려서 자기 몸을 치장하고 키워나가는 속성이거든요. 반대로 무는 양의 기운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려다 보니 자기를 꾸미기도 좋아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토라서일까요? 그 세련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 딴에는 난 너무 멋져 라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는 어우 아재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지에서는 어떤 글자들이 꾸미기를 좋아할까요? 천간에서랑 비슷하게도 나무를 뜻하는 글자들이 꾸미기를 좋아하고 잘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 모습으로 퇴비 주는 사진을 놓다 보니까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인묘진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글자들이고 씨앗에서 싹을 피워내기 위해 노력하는 인자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꾸미기를 좋아할 것이다? 맞습니다. 묘죠. 묘가 제일 꾸미기를 좋아하고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이 또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묘는 자기가 이쁘니까 꾸미기도 잘 하는데요. 진은 퇴비를 뿌리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꾸미기를 좋아하더라도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묘가 화장이라면 진은 분장 수준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천간과 지지의 차이점입니다. 천간은 정신이고 지지는 현실 또는 환경이죠. 그리고 천간은 남이 볼 수 있는 곳이고 지지는 남이 보기 힘든 곳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를 말할까요? 자, 여기 천간에서 꾸미기를 잘하는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에 인묘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한테 만약 꾸미기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좋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꾸미기를 좋아할까요? 예를 들어 예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쁜 글을 쓴다거나 하는 정신을 활용한 꾸미기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 꾸미기는 좋아할 수 있는데 소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나는 꾸미는 체질이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지에 인묘진이 있는 사람을 볼까요? 이 사람은 천간에는 갑이나 을이 없고 묘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그냥 꾸미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분야는 자기가 선택하겠지만 자기를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 인테리어나 장식 등을 꾸미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꾸미는 소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간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단 지지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꾸미는 소질로 남들 눈에 띄는 직업을 가지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꾸미는 능력으로 남들이 알아보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천간과 지지에 모두 드러난 사람이라면 꾸미는 속성으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간지가 있는 위치겠죠. 직업으로 보는 이유는 간지들이 월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글자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공위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의하실 부분은 간지가 가진 다양한 속성을 그대로 풀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묘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꾸미는 직업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운을 따르는 분석을 한다면 을묘가 있으니까 꾸미기를 좋아하거나 말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꾸미기를 활용하면 디자인, 예술, 인테리어 분야가 유리하고 말을 활용하면 교육, 상담, 필설 등의 분야가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능력과 분야를 그대로 분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자들이 꾸미기의 전부일까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도화살. 이게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대표적인 글자가 돼버렸습니다. 도화살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이성을 꼬실 수 있는 그런 인자란 인식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도화살은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도화살에는 어떤 글자가 있는지 보자고요. 도화살이란 기본적으로 남에게 잘 보이고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조건 내 몸을 드러내서 섹시 어필 같은 육체적인 유혹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간지별로 속성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 방법만 있겠어요? 우선 자를 보세요. 자는 물기운이고 어둡고 추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했죠. 자도화를 가진 사람은 아마도 정신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나를 부각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이성을 꼬시려고 한다면 가까워진 사람에게 들이댈 확률이 높겠죠. 오는 불기운이고 열이 팍팍 나는 때이며 봉사성이나 공공성이 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오도화를 가진 사람은
아마도 남들을 도와준다거나 남들에게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부각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마도 엄청 잘 해주는 것으로 꼬시지 않을까요? 묘도와는 어떨까요? 묘는 꾸미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묘도화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잘 꾸민다거나 화려한 말솜씨로 자기를 부각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유도화는 어떨까요? 유는 이미 자기가 완벽한 보석이기 때문에 자기애가 강하고 실속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유도화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재물이라거나 성취물을 가지고 자기를 부각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십신을 배우지 않았지만 일간에 따른 십신을 도입해보면 또 다른 속성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외우지 말고 계속 상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대입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자가 도화살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도화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사주 메인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자가 도화구나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도화를 외우기만 한 사람은 야, 너 도화 있네. 잘 꼬시겠구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야, 부끄러워서 말도 못 걸어봤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꾸미기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위치에 꾸미는 글자나 도화가 있는데 이런 성향을 보이더라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많은 공부가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초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